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또다시 골목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도지사는 전 국민을, 정치권에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이재진 세안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꾸준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네,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사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둘러야 된다라고 지금 연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연일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입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이제 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등을 두게 될 경우에는 국민 간의 갈등이 조장된다는 논리로 논거로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하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거다라고 하게 정치적 얘기까지 SNS 통해서 밝히면서 최대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도지사의 경우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 대표 주자 3명 역시 전원 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특히 홍남기 재경부총리 등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 등 일부 계층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원들, 신동근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 등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지급 당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일까요? 당을 떠나서 정치권 입장은 크게는 지급해야 한다로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통합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역시도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네,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8월 14일 날 103명의 그 세 자리 숫자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했었고 네. 그러다가 다행히도 8월 23일자로 해서 확진자 숫자가 266명으로 좀 꺾였어요. 그게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약 4만 8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는 좀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의 경우는 얼마 정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하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 지원 대상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 제한적으로 선별 지급하자야 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주자는 게 큰 틀에서는 더 다수 의견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은 하되
대상이 누구냐의 핵심일 텐데 선별 지원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이제 샘솟아 올라오듯이 재정이 늘상 풍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재정 수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요. 참고로 2017년도 말에 660조였어요. 국가 채무가. 2020년 8월 현재는 840조. 그러니까 GDP 대비 4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지난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했었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40%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 2022년이 되면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국가 부채의 규모는 현재 43%에서 4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지금은 적정한 이런 어떤 규모를 생각해서 사실은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소장님 어떠세요?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더 막대하다, 심각하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다시 이번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밝힌 것처럼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가지고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38%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3%대까지 지금 치솟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100%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이 문제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일부 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 아무래도 재정 문제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었어요. 전 국민이냐 아니면 일부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 특히 여권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특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게라든지 중소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가 진작될 수도 있고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매번 현금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지원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별 지급으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논의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을 또 고려해야 할 텐데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좀 나은 만큼 좀 지금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 채무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43.5%이기 때문에 4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함정이 좀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국가 부채와 관련돼서 장기 부채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약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1,000조라고 하는 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요. 이러한 부채들을 생각을 한다면 즉
IMF를 기준으로 한다면 IMF의 기준은 이런 부채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국가 부채가 106%까지 올라가게 돼요. 정부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0만 원을 1인당 지급한다고 했을 때 약 15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국채로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022년까지 최초에는 이게 970조가량의 재정 적자를 본다고 했던 것이 이번 3차 추경하면서 1030조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또다시 이번에 추경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 국채 발행의 규모가 크게 되면 당연히 적자 재정이 특히 국채와 관련된 부채의 규모는 1030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 부채 결국 그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공무원 연금 역시도 전부 다 고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인 우리 후손들은 그 부담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제가 뭐 얼마 규모가 적당하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편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에 한 15조 5천억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요. 1년치 인천시에 1년치 한 해 예산이 12조입니다. 그걸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바로 15조라는 금액이 되고요. 또 경기도 1년치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줄 경우에 소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준다는데 그리고 뭐 어떤 국민인 어떤 사람이 뭐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막대하게 소요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부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뭐 세금을 뭐 추가로 걷든 다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필요한 예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약 한 10조 이내에서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정 부담 때문에 선별 지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뭐 결국은 우리나라 그 소득 기준 따지는데 행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 국민을 주는 게 좀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일단 지급을 하고 후에 재산 소득에 따라서 환수하자 이런 의견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정치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나중에 다시 환수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상황이 측면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네. 지급하자는 의견인 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초에는 70% 한다고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지원을 하면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발적 기부를 우리가 유도하자. 그래서 약 3조 원 정도를 우리가 자발적 기부를 모금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두어들인 돈이 280억이 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나중에 환수하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환수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따뜻하게 그걸 정부 정책의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좀 달리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비용,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 된 상태에서 정부가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세밀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쪽집게 지원을 저는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수 의견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급이니만큼이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환수가 쉽지 않을 거다. 역시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고 다시 받는다. 걷어들인다는 게. 이거는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그게 시급하니까 먼저 주고 환수한다 그 개념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우선 편의적으로 쉽게 주고
나중에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다시 환수하면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지금 명확하게 추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의 뜬구름 잡는 얘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동수당 지급할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걸 잘 확인하면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소득 수준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논리는 결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농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차 지급 때 교훈이 있습니다. 경제 효과가 비교적 확실했다는 건데 정부가 늘 이런 경제 위기 때면 기업들에게만 지원하지만 그 낙수 효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저항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건 역시 정부의 능력이라고 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돼서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8월 30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 지원하고 나니까 반짝 효과, 그게 보통 3주 정도 반짝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은 기관마다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지원이 되고 소진이 되는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LCC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1,600명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죠. 네.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호텔업, 숙박업 이런 데 전부 다 어렵습니다. 여행업,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고요. 특히 한겨레 신문이 그 보도를 했었는데요.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소득 상위 20%하고의 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는 늘어났지만 처분 가능 소득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다. 이 처분 가능 소득이 줄게 된 이유가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에 저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시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요, 이 경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말하는 정치권은 이 복지 정책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건데 경제 활성화냐 아니면 어려운 계층 복지냐. 이게 2차 재난지원금이 경제 살기가 목적인지 아니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라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복지 정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경제 정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돈이 없어서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또 복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지 과연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책일까요?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성 또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복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의 성과는 좀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복지 정책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결정된다면 타이밍도 잘 봐야겠죠. 앞으로 지금 더 어려워질지 모르는 지금 현 상황에서 2차 지원금 적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결정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3단계 격상 위기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그를 최대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추석 전이라면 더 좋을까요? 좋겠죠. 네.
자, 2차 재난지원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